살리타이는 즉시 방문창을 귀주성으로 보냈다. 박서가 물었다. 그대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소? 장군, 몽골인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들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함신진도 철주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함신진의 조수창은 그래도 빨리 항복하여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철주의 이지성은 끝까지 싸우다 결국 백성들과 함께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결코 조숙창이 겁이 많아서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반드시 싸워야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장군께서도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옵소서. 박서가 생각하더니 천천히 방문창의 곁으로 다가왔다. 내 대답은 이것으로 대신하겠소. 박서는 방문창의 목을 한 칼로 베어 죽였다. 한편 몽골 원수 살리타이는 항복을 권유하러 간 사자가 한참이나 소식이 없자 조바심이 일었다. 방문창은 도대체 무엇을 하길래 아직도 소식이 없는 것이냐? 협상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십시오. 혹시 그놈도 고려놈이라 우리를 배신한 것은 아닌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놈은 우리의 힘에 진심으로 굴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우리를 배신하여 오지 않는 거라면 소장이 귀주성을 점령하고 그놈부터 잡아 찢어 죽일 것입니다. 그때 병사 중 하나가 귀주성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기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살리타이가 자세히 보니 항복을 권유하러 갔던 방문창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는 이미 목 없는 시체가 되어 있었다. 몸은 말에 실려 있고 목은 안장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 꼴을 보고 있으니 살리타이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감히 나의 호의를 이런 식으로 답하다니 내 반드시 저 귀주성을 무너뜨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도륙할 것이다. 분노로 일그러져 있던 살리타이가 앞장서 지휘하니 군사들의 사기가 대단하였다. 누차와 평상을 출격하여 성벽에 대어라. 몽골군은 누차와 큰 침상을 만들어 소가죽으로 겉을 싸고 그 속에 병사들을 감추고 성밑까지 다가와서 굴을 파고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다. 아무리 두드려도 성을 함락할 수 없자 살리타이는 성을 넘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굴을 파서 공격하려 한 것이다. 박서는 침착하게 대응하였다. 성 안에서 굴을 뚫고 쇳물을 끓여 부어 누차를 불태워라. 누차는 쇳물에 의해 불이 났고 또 적군이 굴착한 굴의 집안이 함락되게 하여 몽고병 30명이 깔려 죽었다. 그리고 또 묵은 띠에 불을 붙여서 큰 침상을 불태우니 몽고병이 당황망조하여 흩어졌다. 안되겠다. 대포차로 귀주성의 남쪽을 공격하라. 남쪽을 지키고 있던 김경소는 포차로서 끓는 쇳물을 뿌려서 그 풀과 나무를 적재한 수레를 불태우니 몽고군이 일단 물러갔다가 다시 공격하여 왔다. 김경소는 의자에 걸쳐 앉아서 전투를 지휘하는데 적이 발사한 포탄이 김경손의 이마를 스치고 배후에 서있던 위병에게 명중되어 머리와 몸이 부서졌다. 좌우에 있던 막료들이 말했다. 이러다 장군께서 먼저 큰일 나겠습니다. 외자를 옮기시어 안전한 곳에서 지휘하십시오. 김경손이 말하기를 아니다. 만일 내가 움직이면 군사들의 마음도 모두 움직이게 된다. 라고 하고 안색이 평시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으며 앉아 끝끝내 그 자리를 이동하지 않았다. 박서는 성 위에 높이 대를 쌓고 그 위에서 포차로서 돌을 내려 쏘아서 적을 물리쳤다. 살리타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무에 기름을 적시고 불을 붙여 성 안으로 던져라. 몽고군이 이번에는 섬나무에 사람의 기름을 적시어 많이 쌓아놓고 불을 지르며 성을 공격하였다. 성 안 여기저기에 불길이 치솟자 병사들이 크게 당황하였다. 박서가 명하였다. 물을 가져와서 어서 불을 꺼라. 하지만 그것이 기름으로 번진 불길이니 물을 뿌리자 불은 더 타올랐다. 기름 뿌리라. 물로는 꺼지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박서가 생각하더니 명을 내렸다. 진흙을 가져다가 물에 풀어서 뿌려라. 병사들이 박서의 명대로 행하니 비로소 꺼지지 않던 불길이 잡혔다. 점성이 높은 진흙으로 산소를 차단하여 기름불을 끌 수 있었던 것이다. 불공격이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몽고군이 수레에다 건초를 적재하고 불을 질러 성문루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박서는 미리 준비하여 두었던 물을 퍼부어 불을 껐다. 이와 같이 몽고군이 30일간이나 성을 포위하고 있으면서
지혜를 다 짜고 모든 수단을 다하여 공격하였으나 박서가 임기응변으로 방어를 굳게 하였으므로 적군이 이기지 못하고 퇴각하였다. 살리타이는 이제 분노하다 못해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 같았다. 포차를 더 대동하라. 기름을 더 가져와 불을 질러라. 싸움에 지친 장수 하나가 말했다. 이와 같은 작은 성으로 대군을 막아내는 것은 하늘의 도움이요 사람의 힘은 아닙니다. 이렇게 싸움이 계속되다간 우리 군사들이 먼저 무너지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고려 조정을 굴복시키는 것이지 귀주성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귀주를 치지 못하는데 어찌 고려 조정이 굴복하겠느냐. 장기판에서도 왕을 잡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귀주에서 아까운 병력을 손실할 것 없이 곧바로 개경으로 진격하여 고려왕을 잡는 것이었다 합니까? 부하의 말이 충분히 일리가 있어 그제야 살리타이가 흥분을 가라앉혔다. 네 말이 옳구나. 천하를 제패한 우리가 이깟 귀주성에 묶여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래 좋다. 귀주에는 1만의 군사들만 남겨두고 나는 2만의 주력 부대들을 이끌고 곧바로 개경으로 갈 것이다. 한편 개경의 임금과 신하들은 몽골군의 침입에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다. 고종이 말했다. 몽골군이 이곳 개경으로 오고 있다 합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최후가 말했다. 즉시 상군을 보내어 적군이 이곳에 오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대장군 최송년을 북계 병마사로 삼고 여러 도에서 군사를 징발하겠습니다. 그것이 좋겠습니다. 어서 상군을 보내세요. 개경에서 동원된 3군은 동선역에서 몽골군과 처음 대치하게 되었다. 동선역은 개경으로 진입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군사의 숫자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고려의 핵심 전력이었으므로 상당한 숫자라 짐작해본다. 과거 거란의 침입의 경우 이와 아주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강조가 이끌었던 통주전투였다. 강조의 군사가 30만이었으니 3군의 숫자를 그때와 비교해 짐작해볼 만하다. 북계병마사 최송년은 동선역에서는 중군을, 사인관 일대에는 우군을, 그리고 북쪽 두유봉과 마산에 좌군을 배치하고 진을 쳐 몽골군과의 전투를 준비하였다. 이때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소리쳤다. 몽골군이 온다. 몽골군이 먼저 8천의 병력을 동원하여 좌군에 대한 기습을 실시하였다. 고려군도 물러서지 않고 상장군 이자성, 장군 이승자, 노탄 등이 앞장서 싸웠다. 그러나 이자성은 화살에, 노탄은 창에 찔려 말에서 떨어졌고 병사들이 나서 그들을 구해주었다. 이때 우군이 달려나와 몽골군의 후미를 공격하자 몽골 군사들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고 승기를 얻은 상군이 합심하여 공격하니 몽골군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퇴각하였다. 최송년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냥 물러설 몽고놈들이 아니요 반드시 다시 공격할 것이니 방심해서는 아니 돼요. 고려군은 목책을 설치하고 함정을 파서 몽골군들을 기다렸는데 과연 생각대로였다. 다음날 몽골군이 설욕하고자 재차 공격을 퍼부었으나 이미 대비를 하고 있던 고려군은 강력히 맞서 싸웠다. 이번에도 무너진 쪽은 몽골군이라 살리타이는 병사들을 이끌고 안주로 퇴각하였다. 이렇게 고려 3군은 몽골군과 처음 마주친 동선역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성곽에 기대어 싸우는 것이 아닌 몽골군이 자신이 쌓는 야전에서 승리를 한 것이다. 장수들은 자신감이 넘쳤다. 귀주성도 넘지 못한 놈들이 개경을 공격하겠다고 왔는데 우리 상군에도 패배했으니 소문과 달리 몽골군은 별 것이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저들이 가장 자신이 쌓는 야전에서 승리했습니다. 몽골놈들이 천하무적이란 소리는 헛소문임에 틀림없습니다. 상군을 이끄는 최송년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 몽골군을 뒤쫓았다. 퇴각한 몽골군은 안북성 인근으로 병력을 집중시키고 상군과 맞을 준비를 하였다. 최송년이 말했다. 몽골군은 기병이 핵심이요. 야전에서는 천하무적이니 마땅히 우리는 성에 기대어 싸워야 할 것이요. 우군 진주 대집성이 그 말을 반대하고 나섰다. 첫 싸움에서 몽골군의 전력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놈들은 소문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 안에 틀어박혀 방어하는 동안 귀주성처럼 놈들이 개경으로 곧장 진격하면 그땐 어찌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 놈들의 본진을 칩시다. 최송년은 고개를 저었다. 첫 싸움은 좁은 고개가 있어 그나마 이길 수 있었소. 하지만 이곳은 완전한 평지요.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우리 쪽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요.
상군은 고려 병력의 핵심이니 절대로 상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이 좋은 기세를 놔두고 성 안에 틀어박혀 있자는 것입니까? 나도 무조건 성에서 방어만 하자는 것이 아니요. 먼저 성에 기대어 몽고군의 힘을 뺀 후 성문을 열고 나가 싸운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요. 그때 곽주성에 연통을 넣어 함께 싸우자고 할 것이요. 곽주의 박서 장군이 힘을 보태준다면 우리는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요. 이래서 나이 많은 장수는 지휘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겁이 많아서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장군께서는 성을 지키십시오. 나는 군사들을 이끌고 살리타이를 잡으러 갈 것입니다. 내 의견에 동의하는 장수들은 나를 따르시오. 혈기왕성한 장수들이 듣기에는 최송년의 말보다는 대집성의 말이 더 그럴듯해 보였다. 싸워보니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까짓것 싸웁시다. 장수들 대부분이 대집성의 말이 옳다 하니 보다 못한 팩스토리가 나섰다. 잠시 멈추세요. 최 장군의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들은 팩스토리 145회 강조의 역사를 잊으셨습니까? 강조 또한 첫 싸움에서 승리하고 방심하다가 30만 대군이 무너졌습니다. 역사는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방심이라고 말입니다. 감히 일개 해설자 따위가 지금 역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인가? 맨날 옷 하나 남기는 무식한 놈이 뭘 안다고 끼어드는가? 결국 장수들의 의견이 싸우자는 쪽으로 기울이 최송년도 더는 버틸 수 없었다. 고려군은 대집성의 말대로 성 밖에 진을 치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다른 진주들과 지병마사가 성 안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자 이를 본 대집성은 병사들을 놔두고 혼자 살겠다고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멀리서 고려군의 동태를 살피던 몽골군은 의아했다. 고려놈들이 첫 싸움에서 승리를 하더니 제정신이 아니구나. 멀쩡한 성을 놔두고 성 밖에서 진을 친다. 좋다. 전군 공격 준비하라. 이번에는 제대로 안갚음해주겠다. 이상합니다. 고려군이 유리함을 버리고 불리함을 선택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는 분명히 미끼일 것입니다. 고려군이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말에 다시 한번 고려 진영을 자세히 보던 살리타이는 고개를 저었다. 미끼라 하기엔 군사의 숫자가 너무 많다. 분명히 놈들은 첫 승리에 취해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함정이라도 괜찮다. 언제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쓰면서 싸웠느냐? 우리는 천하의 몽골군이다. 전국 공격하라. 때 아닌 몽골군의 공격에 지휘자가 없는 고려군은 우왕좌왕하였다. 정신없는 가운데 병장기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흩어져 싸우니 결과는 뻔하였다. 싸울 놈들을 내지 못하고 모두가 황급히 성 안으로 도망치자 몽골군은 그 뒤를 공격하여 닥치는 대로 죽였다. 이 한 번의 패배로 고려 상군의 병력이 반 이상 죽어버렸으니 고려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과 다름이 없었다. 이에 몽골군은 기세를 타고 개경으로 진격하였으나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몽골군은 당했던 것에 보복이라도 하듯 지나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시체가 산처럼 쌓이게 하였으니 그 잔인함이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남진한 몽골군은 고려의 수도 개경을 완전히 포위하였다. 장수 하나가 말했다. 명만 내리십시오. 궁궐로 침입하여 모조리 죽여버리겠습니다.